아예 하시고, 그리고 2시에 끝나고 나서 오늘 프린트 나갔죠? 네? 예, 프린트 나갔을 겁니다. 예, 그거 보시면 2장이죠? 이 2장을 시험 보러 가실 때까지 반복해서 보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다음번에 올 때는 취득세인데, 취득세는 이해를 해야 되니까 그날 수업한 거 빈칸 채우기 여러분이 메모하고 수업 끝나고 나서 연필로 체크해보고 제가 해설을 하고 이런 식으로 가는데, 오늘 조세총론은 가로가 없어요. 왜? 그냥 봐야 돼. 이거는 이해 내용이 아니라 계속해서 익혀서 볼 수밖에 없다. 자꾸 봐야 돼요. 오늘도 수업 끝나고 개정된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 점검을 할 거고, 개정된 부분 여기 들어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점검할 거고, 여러분 이제 수업 들어가기 전에 하나만 당부한다면, 요령으로 하지 말아라 이거지. 그죠? 암기, 요령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자료가 굉장히 많아, 인터넷에 떠드는 것이. 그죠? 예, 그런데 개정된 내용도 반영이 안 된 상태에서 유튜브 같은 게 떠돌아다니는데 그거 보고 있다가는 안 돼. 그리고 지속적으로 공부해야 되는데 꾸준하게 해야 되는데 그게 힘들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수업하는데 1, 2월 달은 무조건 뭐 해야 돼? 기본 이론이에요. 이론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한 번이라도 듣고 정리가 된 상태에서 암기하거나 줄이는 건 충분히 할 수 있다. 그건 나중에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지금은 1, 2, 3, 4월 달은 무조건 뭐예요? 기본 이론에 치중하라. 그러면 후회하지 않습니다. 우리 세법은 16문항에서 10개 이상 맞아주면 2차 과목의 평균 내내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법은 10문제 충분히 맞을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빠지지 않고 나오시면 돼요. 1월 달부터 4월 달까지는 기본 이론하고 핵심 이론까지 딱 정리 끝나고, 그리고 나서 이제 5월, 6월 달에 가서는 수업만 빠지지 않고 별도로 시간 안 내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 공부하는 분량을 계속 줄여줄 거예요. 그리고 제가 2주에 한 번씩 오잖아요. 저는 밴드에서 매일 강의를 해요. 매일 20분, 30분 안 넘어 20분 정도 진도별로 조세총론부터 쭉 매일 일요일만 빼놓고, 일요일은 유튜브로 대신합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 자료도 거기 다 이미 나가 있어요. 12월 달에 한 거.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여러분이 오시기 전에 하루라도 한 번이라도 듣고 이렇게 하면 빼먹지 않고 시간을 많이 투자하지 않고도 이슬비에 옷 젖는다는 거를 여러분 피부로 느껴봐요. 그럼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오늘 수업 조세 총론부터 들어가는데, 처음 공부하는 분도 계시고 두 번째 입문 과정을 하시고 나서 하신 분도 계신데, 요번까지는 그냥 요걸로 가니까 여러분 나는 처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제 체계적으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합격으로 해서 출발을 합시다. 여러분 조세 총론 또는 조세 총칙, 그래서 이렇게 많이 조세의 개념, 분류, 그리고 요거는 학계론에서 출제가 됐었고, 2절에 보시면 조세 관련 용어, 그리고 납세 의무 성립 시기, 소멸식. 우리 입문 과정에서는 1절, 2절만 했어요. 그런데 오늘 1절, 2절 중에서 중요한 부분 점검하고 이어서 3절, 그리고 4절, 그리고 5절까지 수업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 1시간은 취득세 1시간까지 가야 오늘 수업이 일정이 됩니다. 타이트하죠. 그래서 요 조세 총론에서는 전체가 2문제가 출제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되느냐? 항상 오지선다니까 조세 총론은 어느 한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출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종합 문제로 묶어서 여기서 지문 한 줄로 여기로 한 줄, 이러니까 전체적으로 묶어서 물어보니까 광범위하고 공부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강론에 들어가서 공부할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소득세 공부하기 위해서 조세 총론은 미리 한번 앞에 개념 용어 정도를 여러분이 이해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오늘 집중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그냥 평범하게 들으라는 얘기예요. 예, 그리고 요약집 기본서 보시면 각 출판사 기본서가 굉장히 400쪽, 500쪽 됩니다. 그런데 이 요약집이죠, 요약서. 요거 얇지만 여기 있을 내용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충분하다. 별도로 공부 안 해도 요 자료 가지고.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들어가죠. 조세, 세금이 뭐냐 얘기예요. 세금.
걷어가는 세금을 조세 이렇게 얘기해요. 세금을 걷어간다. 그걸 뭐라 그래요? 조세. 그러면 조세의 정의, 세금이 뭐냐, 그리고 특징, 이렇게 5가지로 요약을 해봤습니다. 자, 세금에 대한 특징은 5가지가 있는데 밑에 여러분 3쪽에 보시면 조세의 특징 그림 나왔죠. 거기에 보시면 과세의 주체, 무슨 말이에요?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세금을 내라고 하고, 그리고 징수, 걷어가느냐, 세금을 내라, 이걸 부과라고 그래요. 부과. 그리고 걷어가는 걸 징수라고 하는데, 세금은 도대체 누가 내라고 하고 걷어가느냐, 그걸 과세권자 또는 뭐라 그래요? 과세의 주체. 그래서 과세의 주체는 둘로 되어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만이 내라고 하고 걷어갈 수 있다. 그럼 조금 더 들어가서 국가가,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을 내라, 이걸 뭐라 그래요? 부과. 부과할 수 있는 권한, 부과권. 부과했는데 안 내면 어떻게 해야 돼? 뺏어가야죠. 강제라도. 그래서 걷어가는 걸 뭐라 그래요? 징수. 그래서 부과권과 징수권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국가가 가지고 있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앞으로 우리는 국세다.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고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세금을 지방세. 그러니까 걷어가는 세금을 조세라고 하는데, 세금은 크게 둘이죠. 국세와 지방세.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두 번째, 그러면 부수적으로 시험에서 물어보지는 않겠지만 부수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공공기관에서 걷어가는 벌금, 과태료, 공공요금 있죠? 이런 건 세금이라고 볼 수 없다. 그죠? 예, 그러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을 내라고 하고 걷어가는데 목적이 뭐냐 이거죠. 국가를 경영하는데 비용으로 사용하겠다. 재원을 조달할 목적. 이게 가장 큰 목적입니다. 물론 여기에 세금마다 부수적인 목적도 있어요. 부가 노력의 대가없이 부가 무상으로 이전되는 거, 부의 이전을 뭐 하겠다? 방지하겠다. 한 번 부자는 영원한 부자. 그래서 상속세, 증여세는 공짜로 재산이 이전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못하게 하려고 세금 만들어 놓은 게 상속증여세법이에요. 그래서 상속세, 증여세는 부의 이전이, 부가 세습되는 걸 방지하려고 세법을 만들어 놓은 거고, 소득 재분배라는 목적도 있어요. 소득 재분배는 뭐예요? 소득세를 얘기하는 거죠. 소득세는 왜 내라고 합니까? 목적이 이거란 얘기예요. 소득이 많은 사람한테 소득세 많이 걷어다가 없는 사람한테 다시 분배하겠다. 그죠? 예, 그리고 부동산 투기를 뭐 하겠다? 억제하겠다.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게 종합부동산세. 이와 같이 세금마다 다 부수적인 목적이 있지만 우리는 이거 기억할 필요 없이 세금은 기본 목적보다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다, 이겁니다. 그러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원 조달하기 위해서 내라고 하고 걷어가는데 이때 마음대로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조세 법률주의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모든 걷어가는 세금은 법률에 의해서 해야 된다. 그러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마음대로 할 수는 없다. 수시로 세금 내라고 하면 조세권이 남발되면 국민들은 피곤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세법이 정해놓은, 즉 국회에서 만들어놓은 세법에 과세 요건을 뭐했을 때만, 충족했을 때만 세금을 내라고 하고 걷어갈 수 있는 거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럼 이때 과세 요건이 뭐냐? 4가지예요. 첫 번째, 무엇에 대해서 세금 내라고 할 거냐? 이것이 법에 정해져 있어요. 무엇에 대해서 세금 내라고 할 거냐?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과세 대상. 앞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세 대상. 그리고 두 번째, 누가 세금 내야 돼? 세금 내야 될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납세 의무자. 그럼 어떤 금액 가지고 계산할 건데, 세금 계산할 때 과세 표준이라고 하죠. 그리고 몇 퍼센트로 할 건데 세율. 이 4가지를 합쳐서 뭐라고 한다? 과세 요건. 법에 이게 다 뭐했을 때, 충족했을 때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을 내라고 하고 걷어가는 거지 마음대로 할 수는 없다. 이게 조세 법률주의라고 합니다. 근데 참고로 우리 이제 조세 총론 끝나고 강론에 들어가서 취득세 공부할 때 순서가 이거예요. 무엇을 취득했을 때 취득세 내야 돼? 과세 대상 공부하고, 누가 취득세 내야 돼? 납세 의무자. 취득세는 어떤 금액 가지고 계산해? 취득 가격이냐? 국가가 정해놓은 가격이냐?
과세 표준, 그리고 매매로 취득했느냐 상속받았느냐 증여받아서 취득했느냐에 따라서 퍼센트가 달라요. 그래서 요 순서대로 계산을 합니다. 요거 순서대로. 좋아요. 그러면 이 요건을 충족했을 때 국가가 내라고 하고 걷어가는데, 이때 무보상성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 국가가 세금을 개인한테 걷어갈 때 당신이 세금 내면 국가가 당신한테 뭐 해줄게 이렇게 약속하고 개별적으로 약속하지 않고 걷어간다. 그래서 반대급부가 없다. 개별적 반대급부가 없다. 보상이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공약은 할 수 있죠. 국가가 세금을 걷어가면서 국가가 전 국민 대상으로 내년에는 세금 걷어간 거 가지고 정치에 아니면 교육에 아니면 국방에 이렇게 복지 이런 부분으로 전체적으로 약속할 수는 있지만 개개인한테 뭐 해줄게 이렇게 약속하지 않고 걷어가는 게 세금이다. 그리고 모든 세금은 뭐예요? 일시에 금전 돈으로 세금 내라. 그것도 한꺼번에 다 내라. 이게 원칙이에요. 모든 세금은 금전으로 납부하라. 그것도 일시에 납부하라 이거죠. 그런데 납세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물납도 있고요. 또 무엇도 있어요? 분납. 물납이 뭐냐? 물건으로 세금 내겠다. 또 분납은 뭐예요? 돈으로 되는데 한꺼번에 못 내니까 나눠내겠다라고 하는 물납, 분납. 최근에 올해 우리가 부동산에 관련해서 공부할 2023년도 5월 달에 개정돼서 들어온 부분이 있어요. 뭐 납부 유예 이런 제도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요거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나라 세금 중에서 돈으로 못 내고 부동산 등으로 대신 납부할 수 있는 세금이 딱 두 가지야. 요건 물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뭐다? 재산세. 여러분, 부동산 가지고 있어요. 주택 하나 딱 가지고 있는데 돈이 없어. 재산세 낼 돈이 없어. 그럼 가지고 있는 뭘로? 부동산 주택으로 내라. 세금 내라 이 얘기예요. 또 기초생활수급자 돈이 하나도 없는데 100층짜리 빌딩 뭐 받았어? 상속 받았어. 그럼 뭐 내야 돼? 상속세 내야죠. 돈이 없네? 그럼 뭘로? 상속받은 그 부동산으로 내라. 그래서 재산세하고 뭐만? 상속세만 물납이 됩니다. 다른 세금은 없어요. 예, 물론 분할납부 나눠내는 건 재산세도 있고요. 종합부동산세도 분할납부되고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분할납부 다 돼요. 그런데 특징은 물납은 뭐다? 재산세하고 상속세만 물납이 가능하다. 요거로 두 개 정도는 점검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국가가 걷어가는 세금을 국세, 지방자치단체가 걷어가는 건 지방세라고 한다. 그리고 과세 요건 요 네 가지. 오지선다니까 지금까지 시험에서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하나 물어볼 수 있어요. 과세 요건이 아닌 것, 틀린 것 그래놓고 하나 살짝 끼워놓고 과세 요건 하면 네 가지가 딱 정해져 있다. 그죠? 예, 요거 기억하시고 여기 모든 세금은 금전 납부를 원칙으로 하는데 뭐 물납이 되는 세금은 재산세하고 뭐 상속세가 있다. 요거 예, 다음